탄핵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더더욱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입니다. 이게 바로 이적행위입니다. 이게 내란 탄핵의 핵심 중심에 홍정원 국정원 차장,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2인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.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. 10월 3일 날 10시 53분경에 대통령이 전화를 합니다. 싹 다 잡아들여.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10월 6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싹 다 잡아들여. 그리고 대통령께서 잡아들일 정치인 명단을 준 것처럼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합니다. 이게 한겨레에 다 나갔습니다. 기억하시죠? 네. 자, 그리고 10월 6일 KBS하고 인터뷰를 합니다. 한겨레와 인터뷰했던 거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명단을 준 것은 대통령이 준 게 아니고 방첩사령관한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기억하십니까? 네네. 자, 이것만으로도 보더라도 지금 국정원 직원법은 어떤 게 있느냐? 17조에 의하면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. 위반했습니까? 안 했습니까? 그 부분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든지 위법성 조각 등등의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국정원법에 있습니다. 21조입니다.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? 안 됩니까? 그 부분도 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. 차관님, 이렇게 엄중한 사건입니다.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탄핵 공작 핵심에 바로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사람입니다.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. 그런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? 왜 수사를 안 합니까? 홍정원 전 1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또 신빙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있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. 지금 검찰이 이 공소장을 헌재에 보냈습니다. 여기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.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. 그럼 검찰 책임이 있잖아요. 그럼 바로 얼른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. 왜 안 하십니까?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로 메모를 내놨습니다. 알고 계시죠? 네네. 그 메모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엄청나게 큽니다. 먼저 대통령께서 이 명단을 적었는데 첫 번째 명단은 적다가 이걸 버렸다 그러잖아요. 그죠? 국에서 버렸다 그럽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자기가 기억을 복귀해서 적었다 그럽니다. 자, 그런데 이걸 복귀하고 누구한테 재작성 시켰느냐 들으셨습니까? 네네. 누구한테 재작성 시켰습니까? 보좌관 자기하고 같이 근무하는 그 직원 통해서 작성하게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게 살생부입니다. 살생부를 보좌관한테 시키는 사람 보셨습니까? 상식에 맞습니까?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. 어떻게 정보의 2인자는 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정보의 가치에서 중요합니다. 누구한테 받았는지, 언제 받았는지, 어디에서 받았는지, 무슨 내용을 받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.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신빙성이 없고 지금 원본은 버렸다는 거예요. 보좌관을 시켰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? 지금 우리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서 이런 것부터 수사를 안 하면 도대체 어느 거를 수사를 한다는 말입니까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최근에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서도 이제 논란이 좀 된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신빙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추가 검토가 법원 내에서도 아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이 국정원 차장이 국정원장 공간 앞에서 받아 적었다 그랬어요. 국정원장 공간 앞에 CCTV가 있을 겁니다. 없겠습니까? 그 중요한 시설에? 빨리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이 메모를 빨리 입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이 입수해서 필적 감정하고 CCTV 가다 감정하고 이 중요한 이 사건의 탄핵 공작의 트리거가 바로 이 홍정원인데 이에 대해서 수사를 않는 게 지금 검찰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? 응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취지는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시는 취지로 보이는데 일단 당의 그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수사의 필요성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.
이 홍정원 차장이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자기가 메모를 썼는데 왼손으로 썼답니다. 왼손잡이랍니다. 이 사람 왼손잡이 아닙니다. 국정원에 제가 제보받은 부하였던 직원이었던 사람들로 제가 제보받은 게 보면 화면 보시면 저 보십시오. 지금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? 상습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어떻게 왼손잡이입니까?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모든 게 거짓으로 지금 꾸며주고 있다.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. 간첩 잡으라고 했더니 탄핵 공작을 하는 주범이 대한민국 정보의 2인자입니다. 이게 수장으로 2인자입니다.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 이게. 또 방첩사령관한테 받았다는 이야기 잘 들으셨죠? 네네. 거기 사실관계가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진술이 같습니까? 안 같습니까? 일부 뭐 구체적인 어떤 이제 정확성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한계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공소장에 있는 기본 골격 자체는 이 김영호 국방부 장관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이야기했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 전화상으로 그 홍장훈 1차장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이렇게 공소장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도 좀 세밀하게 검토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.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청을 했습니다. 위치 추적을. 그런데 그 위치 추적해달라고 하는 걸 다음에 살생부로 이 사람이 둔갑을 시킨 겁니다. 살생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? 먼저는 대통령한테 받았다 그랬잖아요.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. 방첩사에 구금시설도 없습니다. 근데 구금시설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. 너무도 또 체포조라고는 말을 썼습니다. 지금 이런 것들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. 탄핵 심판에 가 있는 재판관들한테 공소장으로 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 빨리 수사를 해서 이 공소장이 잘못되어 있으면 바꿔주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. 검찰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부분은 이제 수사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. 또 이 홍장원 차장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한동훈 대표 여러 사람을 잡아들이라 그랬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홍장원이 직접 얘기했는지 아니면 이게 비밀리에 전달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 또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 홍장원과 연결되어 있는 게 민주당 의원들입니다.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. 다 나왔습니다.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데 정보를 다뤄왔던 2인자가 이러한 정치적 사건에 비밀을 가지고 야당 의원을 만나고 하는 게 이게 상식선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?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? 홍장원 전 차장이 진술하게 된 경위에 대한 정당성을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평가할 위치에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. 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정보를 다뤘던 사람이에요. 여기에 탄핵을 공작을 한 징후가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야당과 공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빨리 증거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. 지금 왜? 네,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팀에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. 네,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